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져 가지고 상당히 살맛이 난다. 날씨가 완전 덥지 않고 날이 선선해 가지고 살맛이 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날이 더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적당하고. 근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부정부패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포탄 500만 발이 없었다.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은 500억 정도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전쟁에 사용하려고 외국에서 지원된 포탄 500만 발이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부정부패로 계산해 보면은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런 이제 뉴스가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구하려고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는 또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보잖아. 옛날에도 봅니다. 옛날에도 가끔 뉴스를 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트럭차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헌금이고 돈이고 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망명을 가서 살라고 헌금을 거득 실어가지고 비행기도 다 실지 못하고 트럭 몇 대는 남겨뒀는데 그거 보니까 헌금이고 종이돈이고 꽉 찼더라. 자기 혼자만 살라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부정부패 해가지고 외국에 도망가서 망명 가서 부정부패 많이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좋을 때까지 편안히 배를 두들기며 살겠다. 그전에도 뉴스를 봤잖아요. 항공에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무슨 나라 가장 최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트럭으로 자동차로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헌금 돈을 전부 다 비행기에 실어서 외국에 반출해가지고 가서 살라고 했는데 다 싣지 못하고 몇 대는 남겨두는데 그거 보니 엄청나더라. 그런 뉴스도 그게 사실인가 봐요. 그거 외신의 외국 톱 뉴스로 나왔습니다. 외국의 톱 뉴스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한 거 보니까 완전히 실화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포탄 500만 발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돈으로 계산하면 500억 정도 된다. 그것도 부정부패, 이제 아닌지, 사실은 그게 팩트.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에만 올인해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평화를 찾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부패에 물들어가지고 외국에 도망가서 혼자 잘 살겠다 해서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돈 모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옛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월남전 있잖아. 지금 베트남이 되지만은 옛날에 월남전도 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맹호부대, 그 다음에 그 청룡부대, 우리나라도 그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파병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엽제를 맞아가지고 질병도 얻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그 월남에 있는 국민들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달아나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 결국은 애국에 파병된 애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겠지 하고는 그 월남의 국민들은 그 애국 사람한테 좀 물리쳐서 다와 맡겨놓고는 전부 다 월남 사람들은 그 손들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심하게 되면은 누가 나라를 지켜줍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애국에서 그 파병된 병사들도 같이 힘을 내서 도와줄 것이지, 자기 나라는 자기 국민들이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애국의 병사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뺏어주나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부정부패가 결국은 그 나라의 민심,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의, 이런 것이 완전히 와해되고 파괴되는 범죄도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꼭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국민들 전체가 모든 사람이 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부정부패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 사기꾼들은 사기꾼들, 또 마약꾼들은 또 마약꾼들, 또 그 인터넷 범죄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국민들은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그 나라가 패망하느냐 아니면은 나라가 살아남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켰다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도록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걸 내가 느낍니다. 항상 느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한 나라의 국민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마음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틀립니다. 아이고, 너 전쟁을 해라. 난 죽기 싫으니까, 부정부패 해가지고, 애국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든지, 망명을 하든지, 가서, 돈이나 많이 훔쳐가지고, 나가 살겠다. 사람이 얼마나 살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을 재촉하는 멘탈을 주고 아주 엄청난 전염병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월남전에 갔다 온 병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는 수풀이 원래 정글지대이기 때문에 수풀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할 때는 숨을 곳은 많은가 봐요. 땅굴도 있지, 수풀도 엄청나게 많지 하니까 고엽제라는 거는 그 비행기에서 그 낙엽의 그 목초들이 다 말라 죽게 해가지고 거울처럼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해가지고 다 보이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 산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쟁하기도 좋겠지요. 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산과 나무가 없이 완전히 그 사막지대 같이 평평한 지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산도 많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완전히 그 평야지대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전쟁하기도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다른 또 애로점이 있지요.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이 옛날에 그 성인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제자 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대개 보면 그 학자들, 그 다음에 그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 백가라고 옛날에 해서 중국 춘추 삼국지에 보면 춘추 시대에 제자 백가들 중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인생사에 얽힌 일이다.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사가. 정답이 없다는 얘기. 인생사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은, 마음이 안 맞으면은, 남편이 그냥 아내 말만 잘 듣고 오냐 해주면은, 집안이 편해.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마라.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집안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내 성화에 그냥 다 들어주고 완전히 남편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 아내의 그 성격이라든가 품격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내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남편은 많이 배우고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하면서 집안에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쩔쩔매고 있으면은 내가 큰 소리 지르면은 뭐가 다 되겠지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방한테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성격이 기상이변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격 이변이 생기는 이상한 사람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옛날에 그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 많은 데서 큰 아이들은 배려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내가 어떻게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 이걸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한두 명 나가지고 기른 애아들은 나중에 다 키워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버릇이 없고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집은 뭐 한 3대가 같이 사는데 열 몇 명이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서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컨트롤도 해주고 잘못되면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은 작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간다든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사회성이 결여가 안 되고 상당한 그 대인간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형성이 자랄 때부터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그것도 같이 함께 육성 발달이 돼서 좋은 점이 있다. 애동딸이나 애아들은 결국은 버릇이 없다.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식당에 가서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아야 그거 올라가지 마라. 저쪽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이를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그러잖아도 기가 죽어서 지금 죽겠는데 기를 팍팍 죽이면 어떻게 해요? 쪼그러들잖아요. 요즘에 애들 기를 살려야 해요. 이러면서 컨트롤 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 맨 장난하고 난리치고 여기 다리고 저리 대고 막 난리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이 공중도덕이라는 걸 모르잖아. 모르고 크는 애들도 있어요. 나도 경험은 합니다. 경험을 해요. 식당 같은 거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식당 주인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면,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게 사회에서도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아주 이런 데서는, 좀 조용히 해가지고 서로, 얌전하게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사회생활의 그게, 실제 교육 현장입니다, 그게.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커야지, 나중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사회 폭력, 그런 사회 문제가 안 되는 사전에 교육을 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기를 죽인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통계를 봤는데 2020년도에 그 학교 폭력 사건의 그 데이터 건수하고 지금의 건수하고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나 초기에는 폭력 전체 그 폭력 사건 데이터 통계를 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건, 400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이제 폭력 사태는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회 통제력이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배우려고 해도 배우지 못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담배를 피우면은 야 이리 와봐. 어른들 지나가면 담배를 피워? 꿇어앉아. 하면 꿇어앉아서 핍니다. 그게 바로 그 현장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일반 사회에서 현장 교육입니다. 이게 부모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걸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통제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선생님의 폭력이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 교권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이게 그래서 옛날에 나도 그 한자함 이런 걸 배우고 옛날에 성인들이 남겨놓은 책 같은 걸 보면은 인생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사다. 많이 배우고 도를 깨친 사람도 인생사의 정답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엄청나게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팍한 성격이다. 거기 한자입니다. 또 개팍할 팍자에다 괴이할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한자심에 나옵니다. 해괴망측한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억누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 기본, 본능, 욕구는 다 사람 마음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내가 위에 항상 있고 지배를 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 마음은 마음속에 깔려 있다. 그 본능이라는 게 절대로 남한테 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고 공손해야 돼.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인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곱신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버스 카드를 이제 버스 카드에서 돈을 충전해가지고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3만원, 2만원을 충전하러 들어가면은 그 가게 주인은 아이고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엎드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 지금 잔금이 3,300원 남았는데 영수증 여기 2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죽은 신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 사람이나 자기인데 굽신거리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죽어 지내는 걸 좋아해요. 나보다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은 건방져 보이고 아이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사람한테 깔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 마음은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등록망축이라고 하는데 등록망축도 욕심이라는 게 그게 똑같습니다. 욕심이나 경쟁심이나 자존심이나 남한테 지기는 싫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등록망축, 욕심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은 자존심도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이 높게 되면은 높게 될수록 점점 더 높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욕심이 끝이 없다. 자존심도 끝이 없다. 모든 것이 사람 본능에는 끝이 없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어요. 도덕상 우리가 윤리상 지식으로 배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죽은 신용을 하고 그렇게 손님을 모시는 것이지 사람의 본능 그 태어나면서 사람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남보다 밑으로 깔려서 살기는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요즘에 얼마나 그거 하십니까 이러면서 목소리도 부드러운 목소리 그 다음에 상냥한 목소리 이런 걸 하면서 목소리도 밝게 명랑하게 좀 톤도 너무 높게 하면은 건방져 보이고 듣기가 거북해 보입니다. 그거 다 사람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듣기가 거북하다.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자근자근하고 좀 빨리 하고 좀 너무 거북스러운 그런 좀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 같은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공손한 말로 산뜻산뜻하게 상냥스럽게 하라.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도 스승님보다 내가 밑에서 배우지만은 스승님한테는 내가 지기는 싫다. 그래서 지기는 싫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욕심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끝이 없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건 막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살고 싶은 것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이 높이 되면은 안하무인 된다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내 밑에는 전부 다 이 세상 천지에 있는 사람이 다 내 눈 아래에 있는 안하무인격이 되는 사람이다. 내 눈 밑에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옛날에 중국에 보면 진시황이 그렇게 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평생 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어요. 자존심도 낮추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자존심도 점점 높이고 싶습니다. 돈도 죽도록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싶습니다. 끝이 없어요. 뭐든지 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욕망은 우리가 등목망촉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끝이 없다 하지만은 그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은 포함한 함축성 있는 사자성어다. 등목망촉이라는 사자성어만 욕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욕심이 다 끝이 없습니다. 그게 사자성어가 함축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넙죽하고 이렇게 종로를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버스 카드를 가지고 이제 충전해 가지고 충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가게가 막 그 남자더라고요. 남자인데 한 40대 한 50대 정도 됩니다. 손님이 많아요. 그렇게 넙죽기면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튜브 할 때도 너무 말소리를 톤을 세게 하면은 건방지다, 듣기 거북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좀 빨리 조리하고 아이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아주 명랑하고 산뜻한 그런 말을 해야지 너무 딱딱하고 거북한 얘기하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음성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별로 사람들이 듣는데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든 뭐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장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 뻣뻣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장사 잘 안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뉴스를 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참 이 옛날의 성인들 4대 성인이라고 하자면 옛날의 성인들이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그 인생사라는 것은 아주 얽히고 설키고 그 등나무나 칡보다도 더 심한 인생사 문제는 이 세상에 해결할 해결사는 없다. 성인이 아니라 성성성인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제 식당에 자주 갑니다. 식당에 자주 가면은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 식당 주인들이. 그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요즘에는 식당 운영합니다. 원래 살기 어려우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배달하면은, 식탁 위에다 갖다가 장뜩 놔두고 간대요. 허리가 아프니까, 다음에 가지고 오실 때는, 냉장고에다 직접 넣어주시고, 좀 가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한대요. 안 한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해주지만은, 말 안 하면은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부가 같이 하는데, 얘기해야 들었다고 내가요. 아이고, 넣어달라고 그렇게, 저번에 아주머니가, 넣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꼭 말을 해야지만 넣어주더라고. 늘상 그런 얘기 했는데, 허리 아파 죽겠는데, 좀 넣어주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세상에 인생살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 없어. 옛날에 몸종이나, 일종이나, 머슴이나, 몸종이나, 그런 사람, 조선시대나, 몸종이나 일종들이, 하는 일을 딱 맡겨서 해놓으면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내가 집어넣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인생 한 60대, 70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우방국을 도와주고 뭐하고 하지만은,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정심이 많은 국민들도 있지만은, 또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는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온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또 말하자면 옛날에 이제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도중에 만일에 어떤 최고 지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라고 그러면 보통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까지도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애국으로 다른 마당에 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왜 싸워? 총알바지나 하고 부정부패를 다 해먹고 높은 사람은 다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밑에 사람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전쟁터에 내모라? 나도 총을 버리고 가야지. 완전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지원하고 생산해가지고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전쟁 물자가 좋은 것도 있고 군인도 군사력도 높은데도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국민들의 강력한 정신력, 협력, 뭉치는 힘, 이게 완전히 사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부정부패들이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군인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총을 버리고 전부 다 떠난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군인들이 좋다고 해도 이 멘탈, 강력한 정신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 없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마약이 만연하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국민들의 멘탈이 완전히 오염이 돼 가지고 완전히 질팡설팡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망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